경고. 오늘은 순실 쇼크로 방송이 다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가능한 방송 주의하에 들어주세요. 일단 오늘은 하나만 합시다. 아 진짜? 두 개 할까요? 예. 맥이 빠지셨어요. 아, 이 박근혜한테 진짜 내가 이 근데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생각했는데 그게 이 사실로 확인되면 네. 믿고 싶지 않아서. 믿어지지 아니 믿을 수가 없는. 에휴. 오늘 뭐 부업이라도 할까요? 부업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 정치에 관심 없는 애들도 이제 좀 뭔가 재밌나 봐요. 왜요? 막장에 펼쳐지니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만 합시다. 이제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저 인간이 좀 바뀌면 진짜 좋을 텐데 살 좀 빼. 아니면 너 몸 관리 좀 해. 이런 소리 많이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래, 내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내가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니 이러다가 내가 금방 죽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를 기대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녹음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고요? 예, 이 나라가 나라 꼴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방송 그만하시고 네. 친구를 만나서 네. 친구한테 이렇게 좀 조언도 좀 듣고 예. 방송 멘트 첨삭도 좀 받고 그러셔야 아,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그러게요. 내가 분명히 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요. 촛불을 앞에 둔 그 무녀와 같은 이미지를 내가 저분한테 봤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 생식기 발언으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혼이 났으면서도 어떻게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랬다. 이상하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봐요. 우리 대통령 여왕님을 보는 국민들의 심리를 딱 연구를 내가 조사를 딱 했더니 많은 국민들이 혼용무도라는 그 말을 내가 6개월 전에 이미 연구조사 결과로 신동아 2016년 5월달에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얻으셨죠. 네, 그리고 그렇죠. 2015년 5월달에 발표를 하고 2016년 2월달에 제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혼군하고 할 때 또 다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얼굴마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하는 행동은 얼굴마담의 역할이지 누군가의 지시와 조정에 의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내시들의 이 지시를 받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건 아줌마 필이 난다. 이건 아줌마가 시키는 거지 내시의 표현 방식이 아니다. 아니 그래도 반인 반신의 따님이 동네 아줌마는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직업이 공주인데 공주에서 여왕으로 변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아줌마의 필과 아줌마의 사고를 드러내는 거냐.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아바타와 같은 존재가 있거나 누구의 아바타로 지내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으셨죠. 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여왕님도 자유를 얻으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동안 너무 밤잠도 못 잡으시고 주무셨는데 그냥 임기와 관계없이 자유를 얻으시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신 태양광업자 맞으시죠? 이전에. 예, 태양광업자입니다. 예. 네. 그런데 대한민국 아줌마가 사실은 상당히 강하긴 한데 나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매일 밤마다 보고서를 난 대통령이 읽는 줄 알았지. 그거를 매일 밤에 청와대 부석 비서관인지 뭐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한 뭉치씩 소리 받아가지고 당신이 읽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 근데 정말 저는 언론 보도가 다 사실이라면 네. 굉장히 강인한 분이신 것 같은 게 네.
딸 학교도 챙겨줘야 되지. 그 와중에 또 국정도 챙기셔야 되지. 그러게요. 정말 아줌마 파워가 정말 대단하신 대단하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 대단하신 거는 그 아줌마의 그 지시와 원래 또 아줌마가 애 챙길 때 얼마나 잔소리 많아요. 그 잔소리를 다 묵묵히 다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따르고 그리고 간혹 너 그 따르기 힘들지 잔소리 듣기 싫지 그럼 나갔다 하라. 그럼 또 해 순방도 하시는 우리 여왕님의 이 인내력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이 진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우리 여왕님이 뭐 그만두시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편히 주무시든지 어떤지 하는 건 그분 상황이고 우리 참 또 오늘도 건강한 연애란 무엇인가요? 이런 놀라운 질문. 정의로운 연애. 정의로운 연애, 창조 경제, 건전한 국정 운영, 그리고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멍멍이 역할을 잘하는 검찰과 경찰은 또 어떤 스토리를 꾸며낼까?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런 사연을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연인지. 자,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 후기만 몇 번 보낸 적은 있는데 제 이야기로 상담을 요청드리긴 처음이네요. 원체 별 고민이 없는 인간이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일단 닥친 일부터 잘 헤쳐나가자라는 주의라서 개인적인 근심거리는 없었는데 사귀는 친구하고 요새 조금 트러블이 생겨 어지러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첨부해 드린 WPI 결과는 제 애인의 것입니다. 이 친구랑 저랑 사귄 지 2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싸움 한 번 한 적 없이 나름 평온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면이 잘 맞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친구는 미술 작업을 하면서 사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일찍 잠드는 반면 이 친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저는 소박한 술자리를 좋아하는 반면 이 친구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벅적이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요. 저는 칼같이 시간을 지키고 이 친구는 기본 30분 정도는 늦고 저는 전화통화를 상당히 싫어하는 반면 이 친구는 살갑게 조잘되는 통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안 싸우고 잘 지내온 건 서로의 패턴에 대해 지적하거나 바꾸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엔 서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끌어나갈 수 있을 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터치나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런데 워낙 저와 다른 패턴이다 보니 올해 초에 슬쩍 WPI 검사를 해보라 해서 결과를 봤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싶었답니다. 아이디얼리스트의 릴레이션이 높은 인물이었다니 저는 사실 이 친구가 휴먼이나 로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M자에 에이전트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암튼 문제적 상황은 요 며칠 새에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몸이 안 좋아서 입원도 하고 또 국소수술도 받고 그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암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전부터도 어디가 아프다, 안 좋다는 말만 할 뿐 병원을 가는 둥 마는 둥 어딜 갈 때도 걷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게 사실 마음에 많이 걸렸거든요. 저는 약간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몸을 챙기는 편이라 이 친구의 그런 면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진단을 받고 나니 제가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을 하려 하고요. 상대의 인생을 터치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행동은 사실 제가 그동안 바래왔던 연애가 아닌 터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스스로의 몸을 잘 챙기면서 또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낮은 셀프와 연관이 되는 듯한데 이 친구의 셀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둘째,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또 변화시키려는 제 태도가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건강한 연애란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사랑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주절주절 쓰다 보니 참 길어졌네요. 그래도 쓰고 나니 뭔가 마음이 후련한 듯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박사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너무 재밌는 게요. 본인 프로파일을 보내온 게 아니고 본인 애인 프로파일, WPI 프로파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본인 애인 WPI 프로파일은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인데 릴레이션과 트러스트가 높아요. 그리고 이 셀프하고 매뉴얼이 바닥이고 본인은 작가고 애인은 그림 그린다는 친구인데 전체적으로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거로 봐서 이 친구 애인이 그린 그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썩 어필은 하지는 않지만 뭔가 너 그림은 특색이 있어. 뭔가 좀 달라. 그런데 누가 살지 잘 모르겠다요. 이런 소리 듣기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상당히 괜찮은 분 같아요. 아이디얼 성향이 높고 에이전트 성향 있고 로맨까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여성 친구분이 있으면 남자가 상당히 살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좀 관계가 간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동안 싸움 한 번 한 거 없이 나름 평온한 연애를 해왔다라는 거는 이 여성분이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보여요. 여성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잠드는 반면에 이 남자친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원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만빵만 있는 사람이요. 좀 게을러요. 아침에 시작하는 게 거의 10시, 11시나 돼야 시작하고 또 하루 끝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12시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스스로 몸을 잘 챙기면서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분이 질문을 잘못하신 거라는 거는 아시죠? 네. 뭐가 잘못한 질문인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아들 키우겠다는 모든 같이 느껴져요. 아들 키우겠다는 모드인 것도 있는데 네. 아이,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다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뭐. 문제가 되는 걸 다 고치는 거다. 건강도 잘 챙기고 네, 예술도 잘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나의 도움에 의해서 뭐 됐다. 뭐 이건 완전히 뭐 창조 모든 문제를 다 고칠 수 방법은 뭘까요? 물어보는 뭐 그런 느낌. 그렇게 네.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사연 주신 여성분이 좀 열받을 거고요.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네. 그 여왕님은 셀프가 높으실까요? 여왕님 셀프 나는 여왕님 셀프가 적어도 아이디얼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왠지 아닐 것 같은. 그 말은 여왕님의 아이디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왕님의 아이디얼리스트 수준은 본인의 리얼리스트 수준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스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창조 경제에 운운하면서 거의 옛날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대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창조 경제 혁신센터 만들면서 그것도 재벌 삥 뜯어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높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당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하는 척 쇼를 한다면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가 그래도 일치할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가 바닥이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셀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여왕님이 셀프를 높이면 내가 잘린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처형을 당할 수도 모르고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구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셀프가 이 정도만 된 게 다행이네요. 정말 그럼요. 다행이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황교안 총리가 대리로 들어가면 피바람 날 수 있다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하야를 시키기 전에 이 우리 빨리 1년 앞당겨서 선거를 하면 차라리 안 될까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야 합의만 되면. 네, 그건 그렇고 더 예, 중요한 예, 거는 예, 여왕님이 연관이네. 어떤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교수 아직도 연대 있어요? 연대 정가병 총장을 어디서 받고 나서 그 교수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참 나쁜 교수인데. 참 나쁜 교수. 아, 진짜 울고 싶네. 오늘 연애 상담은 좀 네. 어렵지 않나. 아니 근데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의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 위즈덤 센터에서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숍에서는 WPI 성격 유형에 따라 각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부의 어려움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맞춤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황심소 공고 또는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위즈덤 센터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6207-7430이고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이 연애 상담을 이 친구가 스스로의 몸을 잘 챙기면서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요, 일단 이 사연 주신 여성분이 이 친구하고 애인 관계를 단절하시면 돼요. 일단은 스스로 몸을 잘 챙기지 않는 이유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챙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치면서 살 수 있느냐. 아까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독특하기는 한데 이 다른 사람이 사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후자요. 후자죠. 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그 남자가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치면 그 작품을 사주면 되죠. 여자친구가. 그것도 직접 본인 이름을 사주면 남친이 쪽팔려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려면 이제 이 여친분은 책을 쓰든지 글을 써가지고 돈을 좀 버셔야 되겠죠. 좀 어려운데. 네,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문제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벌써 본인 나름대로 해법을 정했어요. 낮은 셀프와 연관이 되는 듯한데 이 친구의 셀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낮은 셀프하고 낮은 매뉴얼이 이 친구가 지금 본인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자기 하는 일을 뚜시 포커스를 못하는 거와 관련이 있지. 본인이 뭐 자기 관리를 못한다든지 또 자기만의 예술을 잘 펼치고 못했다. 그거와 관계없거든요. 꼭 이렇게 대충 알아가지고 책 한 번 보고 대충 알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해법을 스스로 답정너처럼 정하는 거. 자꾸 그렇게 매뉴얼 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렇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국정이든 뭐든 국회의원 18년 동안 하면서 의정활동 가장 밑바닥이었거든요. 우리 여왕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청와대에서 살아봤으니까 지 아버지가 18년 동안 대통령하고 18년 동안 국회의원하고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으니까 18년 그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게 그거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하다못해 클린턴하고 트럼프 토론하듯이 그렇게 토론만 한번 언론에서 시켰으면 이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토론 저희 왜 대선 전에 했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에이 그거는 이게 뭐 토론 쇼든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도 저 사람이 참 너무 모른다라는 게 그건 너무, 알았죠, 그죠? 네, 몰라도 그런데 너무 그때 모른다는 이정희 게. 후보가 다카키 마사온가 뭐 이상한 말하면서 아젠다를 엉뚱하게 돌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못 가지게 됐던 거예요.
사연자분은 WPI를 대충 알고서 나름의 정답을 정해놓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 여왕님, 아니 우리 얼굴 마담께서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셨고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여왕님이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8년간 통치하다 암살당한 그분의 따님이니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딸이니 하고 뽑았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매번 날 다그치기만 해. 그랬더니 또 어떤 인간이 그랬더니 니도 그랬잖아. 여성 대통령이라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경험한 게 뭐가 있냐. 아니 이정현이 KBS 9시 뉴스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생식기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는 신촌에서 면도칼 테러 당하는 것보다 더한 언어 테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사람들 마음이 이미 여왕님 대하듯 했나 봐요. 바로 정확히 여왕님의 그래요. 임금님의 똥은 함부로 똥이라고도 하지도 않잖아요. 매화라고 매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감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불경스럽다고 지들이 떠봤던 그분이 결국에는 순실 아줌마의 꼭두각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태영강 아저씨. 일단 사업에는 큰 상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태양강에는 네. 오늘도 태양은 밝게 아니에요. 밝게 날씨 흐려가지고 오늘 좀 별로 안 나왔고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좀 허탈한 느낌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왜 허탈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매일 태양광. 그러니까 저는 돈이 태양광 생기잖아요. 그 설치하고 그거 돈 벌려고 열심히 이제 세금 계산서 떼고 네.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쉽게 아주 그냥 예. 아무튼 뭔가 좀 허합니다. 좀 뭔가 그런데 좀. 나는 네. 진짜 더 걱정인 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줄수록 새누리당 더욱더 내년 대선에는 더 치밀하게 잘해가지고 이 정권, 이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라는 온갖 수를 또 쓸 텐데 기껏 해봤자 지금 여왕님, 우리 대통령님 이 문제가 얼마나 갈까요? 한 달? 2달? 그래놓고 이제 연말 되면 연말 분위기고 대선 전국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여왕님 관심도 없겠죠. 그래도 1년 동안 여왕님은 청와대에서 순실이 아줌마하고 이 국제 전화로 직통으로 열심히 통화는 하겠죠. 그래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분 또 두 번째 질문. 이 남자친구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또 변화시키려는 제 태도가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이걸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여친으로서의 사명감? 아니면 남자친구는 내 자신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고 이 나라 국민은 내 백성이다라고 믿는 그 마음일까요? 내 것이다네요. 정신개조를 해야죠. 정신개조. 내 것이니까 정신개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이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위신의 문제고 어떻게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기문란은 국기를 흔들 때 뮬란 이런 게 국기문란이에요. 네. 뭔 말인지 나도 참 지금 내가 지금 그냥 막 가자 오늘 그냥. 네. 네. 어차피 뭐 지금 연애인지 이게 시사인지 뭐. 아니 지금 막장이죠. 막장 이쯤 되면. 지금 막장 공화국에서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봉건 시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냐. 그런데 대한민국은 봉건 시대보다 더한 이 전 봉건 시대인가요? 시대를 거스르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분위기 녹음할 수 나는 오늘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 네. 허망한 그 느낌. 그러니까 친구를 지금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우리 순실 아줌마도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친구를 순수한 도와주고 마음으로. 싶은 마음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인생 쫑났어 지금. 그 친구 그건 그래도 아니죠. 쫑 안 났어요. 그럼요. 그렇게 그럴까요? 됐다고 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긴 했던데 오늘 보니까. 그래요? 네, 오늘 연설 사과문 할 때 보니까 평소랑 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본인이 그동안 허수아비였다라는 걸 이제 들켰다라는 생각이군요. 네네, 큰일 났다. 근데 무슨 큰일이 났어요. 어차피 네. 뭐 1년은 또 참고 기다릴 거고 지인간들이 그렇다고 월급 뭐 잡할 것도 아니고 해임시킬 것도 아니고
대통령보다 더 센 놈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탄핵이나 뭐 하야 이런 말들이 되게 금기시했잖아요. 감히 말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실검 오르고 그러긴 한데 그 누가 좀 해줘 이런 수준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네. 새누리당이 뭐 탄핵에 동참하겠어요. 뭐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하겠어요. 민주당 지금 거의 주워 먹으면 되는 건데 에이, 그렇진 않죠. 못해요. 그럴 못해요. 감이 못 되는 것 그리고 같아서. 민주당은 더욱더 못해요. 왜냐하면 탄핵을 왜요? 하고 나면 네. 본인들이 다음 대통령 이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데 네. 괜히 조금이라도 역풍. 이라도 불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냥 지금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 아니에요? 착각이죠. 그건 착각이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 착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잘 지낼 거거든요. 그럼 국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 뭐 또 사기 당하죠 뭐. 태양광 투자를 해서 태양광 투자를 하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이 더운 각자 여름에 도생의 시대에 제가 대비하며. 태양광 업자로 이렇게 변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혼자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잘 먹고 잘 제가 또 살아니까. 저기 호빵 좀 사드리고 그럴 수 그럴게요. 있냐. 네. 호빵. 네. 근데 그 호빵 구울 때 요새는 예전 연탄으로 했잖아요. 아. 요즘은 전기로 하거든요. 아, 전기로 거기도 태양열을 태양광을 사용하는 심지어 거야. 오뎅 요즘 데피는 것도 전기를 씁니다. 우와. 아, 진짜 지금 이 마음에 그냥 오뎅탕에다가 소주 한 잔 해야 되는 그 생각밖에 안 나네 진짜. 남자친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사연자, 이 나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 여왕님. 순수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도우려는 생각,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도우려는 생각. 내가 도와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근데 좀 오늘 허망한 기분이 드는 건 그래도 여왕님이길 바랬는데 여왕님의 그 움직이는 사람이 몸종이었다는 거. 고작 아줌마였다는 것도 그렇죠. 실망스럽고 그리고 그 아줌마가 혼을 불러오는 무당 출신이라는 것도 네.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놀라웠어요. 내가 어떻게 여왕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딱 그 여왕님과 인터뷰를 홍보 하는 앞에서.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지시는 혼이 명령하는 그런 지시인 것 같아. 내가 그 생각이 들었을까. 그 청기 누수를 하는 바람에 대학에서 교수가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가 잘리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무슨 해명을 해도 너는 잘렸어. 이러는 상황이 됐을 때 참 조용히 그냥 있다가 미르 재단인지 무슨 K 재단 이사장이나 하고 앉았고 또 순실이 아줌마든 늘 통해 가지고 돈이나 받고 어디 뒷돈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냈으면 차라리 더 잘 지냈겠죠, 그죠? 나도 그 리포트 첨삭지도 나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대신 써줄 수도 있는데 교수님 못해요 그런 거. 아이 지금 중국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리포트 그 첨삭지도 그거야. 어이 시간도 많은데. 연설문도 끼깔나게 좀 써주고. 그러게 연설문 내 더 잘 써줄 수 있는데 혼이 담긴 연설문 쓸 수 있는데. 근데 잘 외웠을까요? 그러니까 널프람도 보면서 그것도 읽는 것도 이 진짜 초등학생 읽는 듯이 읽잖아요. 그거 내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순방한다고 하면 미국 가가지고 어에 연설하는데 그것도 영어 프람프트 보고 읽는데 여러 번 좀 읽으면 좀 유창하게 대하듯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책 읽듯이 읽으면서 이 또 조선일보나 이 조중동에서는 우리 대통령은 몇 개 국어를 하고 이렇게 똑똑한 대통령. 와 진짜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만은 쪽팔리지 않겠어요? 나중에 누가 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MB 때와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정권 때 언론사에서 적어도 국장 이상의 이 보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쪽팔리니까 스스로 언론사에서 떠나서
뭐 청와대든 아니면 국회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홍보 뭐 실장이든 대변인으로 가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고, 그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페리오에 다 넣어가지고 저기 서해에 조용히 잠수시키는 그런 교수님.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되게 슬퍼지는 게 그거 네.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퍼포먼스라도 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굿 한번 할까요? 네, 빨리 우리 하고 굿이나 합시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에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 데서 찾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별점 누르기, 구독하기도 황심소에게 힘이 되는 것 아시죠?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WPI 검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WP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난 안내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WPI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팁 3가지. 첫째, 나 이런 사람이야. 심리나 성격, 자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WPI 검사를 소개해보세요. 솔깃해 하실 거예요. 둘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미 그 한두 명에게 소개를 했다고요? 그럼 WPI 검사 결과를 통해 그분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겉핥기식 가짜 문제인지 숨어있는 진짜 문제인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진짜 문제를 안 순간 진짜 자신이 보이겠죠? 셋째, 너 이런 사람이야? 짝사랑하는 내님, 증오스러운 왼수, 알다가도 모를 나라님? 의문스러운 회사 동료. 이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하는 사람에게 빙의해서 WPI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궁예의 관심법 따위 저리 가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간한 책, 황상민 박사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를 읽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연애란 무엇이며 또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해야 할지. 건강한 연애는요. 뭐 헬스라도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그리고 상대방이 찌질하게 굴더라도 본인부터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를 할 때 본인이 열심히 헬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헬스를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길가를 걸어가 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와, 너무 차이 난다. 어떤 양아치가 돈으로 완전히 사쿠만 샀어. 이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아이디얼리스트는요, 그 소리 딱 들으면요, 엄청나게 존심 상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셀프도 엄청 낮은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셀카를 딱 찍어요. 그리고 멀리서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러면 상당히 멋있는 바디와 완전히 옆에 탱크 같은 사람이 같이 딱 있으면 그거 사진을 딱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마음에서 상대를 사랑해야 될지.
상대를 사랑할 때는 사랑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겠거나 또는 상대를 통해서 아버님의 유업을 이으려고 하면 그거는 더 파국으로 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새마을운동 정신 운운하면서 내년이 어떤 행지 아세요? 40주년 뭐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래요. 아이고 무슨 위인전도 아니고 백미 그런 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그분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분과 관련된 성역화 사업이 얼마나 많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 너무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반인 반신을 만들었는데 와 나는 진짜 우리 여왕님이 효녀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은 네. 제가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됐을 때 엄청나게 쇼크를 먹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18년 동안 독재를 당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독재라도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18년 동안요 대통령을 하면요 그거 못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아 그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필리핀에요. 누구죠? 이멜다인가요? 이멜다 남편이 18년을 더 했나?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대자 출신이었지 않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위 출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대령 출신은 아니죠. 네, 어쨌든 그분이 또 힘을 발휘해 가지고 18년 동안 이 엄청나게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다음 해하고 그 다음 해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경제를 부흥시켰으면 어려울지 않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 경제가 좋았어요. 왜? MB 때 지금 박근혜 때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도 높고 이 국민소득이 올라갔거든.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 재벌 총수님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은 MB하고 지금 우리 여왕님이거든. 근데 지금 MB하고 박근혜를 추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삥뜯고 했던 사람들이 입에만 대면 욕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유학 보낸다고 돈 좀 있는 부자 후원자가 친구가 좀 도와줬대. 그걸 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온갖 핑계를 다 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삥 뜯고 그냥 이렇게 좀 하는 문화를 안 그려버리니까 아 저런 분위기로 되면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그 그냥,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진짜 비겁하게도 노 대통령 그렇게 당할 때 어디 하나 제대로 말소리나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요즘에 대선 참용급이라고 나오는 그 노무현 대통령 따르던 그 뜰거지 같은 정치인들 그때 뭐 우리는 패족이라는 등 그러면서 본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양아치 같은 짓을 이 MB가 하고 있냐. 대통령이라도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몰라 나도 그 옆에서 있었으면 나도 지도 잘 몰라요. 지가 뭘 알아요. 고양이가 알지. 저는 지 옆에 있을래요. 지 꼬라지가 지라서 이렇게 하고 말았을까요? 제가요 주줄주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길어졌네요. 그래서요 건강한 친구는 그냥 옆에 친구가 어려울 때요 친구를 대신했어요. 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빼먹을 때 친한 척하고 또 내 보기 좋게 내 친구를 내 마음대로 바꿔보겠다 생각하는 거 그 건강한 친구 아니거든요. 건강한 연애 아니거든요. 이 남자친구가 아니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도 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지 몸 제대로 못 챙기는 그 남자 좋아한 당신이 잘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 뭐 이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식사하러 가시죠. 저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지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이런 여왕님 같은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제대로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불해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건 맞죠? 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저런 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급이나같이 내가 뭔데 내가 뭐 치도 못 되는데 뭘 그냥 조용히 있지 뭐. 그때 나도 과감하게 표모시처럼 학교에 사표를 내고 내가 이 농간에 이 사이비 광고에 말도 안 되는 광고에 속아가는 국민들한테 분연히 나를 바친다라고 해가지고 나섰으면 지금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요. 비례는 어쩌면 모르겠는데 지역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제도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지금 힘든 상황이 되고 그래서 황심수를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게 다 황심수 듣는 분들한테는 이게 하느님의 축복이 그래요. 그래도 말을 하고 나니 뭔가 마음이 후련해진 듯. 이게 내가 이분 지금 연애 상담이에요. 내 지금 이 한풀이 같은 느낌. 이게 내가 지난번에 이정현 대표 내시던 무슨 욕을 해도 괜찮다. 야 네가 건배지 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까지 될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 같이 내가 앞에 나서면 다 구름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악수하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심리를 연구도 안 해도 더 잘 아는. 밥 먹으러 근데 가요. 그걸 알아도 못 하겠잖아요. 그렇게는 못 살겠잖아요. 그래요. 그렇게는 못 그게 사니까. 문제죠. 계속 업자는 밥이나 먹자 그러는데 우리 밥이나 먹는 거로 이 상담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친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누르세요. 친구가 원할 때 도와주는 거지 친구가 원하지 않을 때는요 도와주는 건 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할 때는요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분명한 거를 지켜야지.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도와준다고 나서고 친구가 진짜 원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너는 이랬다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너는 좀 더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친구가 원할 땐 도와주고 그리고 첨삭지도 그거 확실하게 잘 도와주고 그래서 친구를 열심히 도와준 순실 아줌마. 네, 저도 놀고 있어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꼭 심심하시면 불러주세요.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태양광 업자입니다. 태양광 업자. 그리고 혼이 와서 하신 혼. 네, 혼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로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요. 저 청담동에 자주 갈 수 있어요. 불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요? 네. 9년 전에 박근혜가 한 말이 자기는 옆에서 보면서 컸다.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대통령을 뽑을 때는 사람을 잘 보고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했대요. 항심소에서 하던 이야기인데. 이 교수님이 해준 거 아니에요? 그거 꼭 따지면 알았어요. 네. 아이고 진짜. 교수님이 9년 전에 만나서 기뜸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엑스맨이었어. 아니요, 다 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그 무게와 책임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한나라당 경우는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우리가 그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또 완수하려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할 후보를 내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집권을 했을 적에도 나라를 바르게 이끌 그런 흠결 없는 지도자가 물론 나와야 될 것입니다. 참, 진로, 연애, 직장, 시사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한 사연도 받습니다. 나는 왜 매번 주식시장에서 개미를 벗어나지 못하나? 나는 왜 사기를 당했나? 등등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싶으신 분들의 사연도 환영합니다. 황심소를 도와주실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포스터와 같은 각종 황심소 홍보물을 제작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혹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들, 셜록황 지메일로 메일 보내주세요.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